자, 가시죠. 우리 이제 문제는 됐습니다. 우리 그 6페이지 자료 전체 페이지는 106페이지입니다. 예산 결정이론은요, 최근에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총체주의와 합리주의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40번 가시죠. 총체주의, 자, 위에다가 합리주의라고 쓰시고 경제원리라고 쓰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PPBS, GBB 대표적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문장입니다. 합리주의는 PPBS와 GBB가 대표적이고, 정치적 타협 상호조절, 요거는 점정주의죠. 자, 최적의 동그라미, 이건 합리주의입니다. 됐죠? 최적의 반대말 표시해서 균형이라고 써보세요. 균형은 우리 점정주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점정주의의 특징이 되죠. 자, 가시죠. 3번 우선순위 명확하게 됐죠. 4번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지향한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BC 분석이라고 써보세요. 합리적 분석 밑에다가 BC 분석이라고 써보세요. 비용 편익 분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죠. 41번 점정주의 밑줄 옳지 않은 것. 1번 현상 유지 됐죠.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와 같은 말이죠. 2번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 자, 기득권 밑줄, 사회적 불평등 밑줄, 점정주의의 대표적인 단점이죠. 그죠? 됐습니다. 3번 다수의 참여자 맞습니다. 그죠? 간 고리형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 중시 맞죠? 합리주의와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자, 선형적 과정은 우리 됐습니다. 그죠? 합리주의의 점정주의의 특징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긴축 재정 시 예산 행태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하다. 왜냐하면 항상 예산이 점정이니까 증가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죠? 답은 3번이죠? 그죠?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란 말이 틀렸죠? 그죠? 합리주의는 위에 봤던 위에 4번 무슨 분석? 합리적 분석. 같은 말이 무슨 분석? BC 분석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형적 과정은 맞아요. 선형적 과정은 점정주의 특징이 맞는데, 그죠? 합리적 분석,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는 틀렸습니다. 이해하셨죠? 단어를 좀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됐습니다. 42번 넘어가시고 43번 보시죠. 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총체주의 PPBS GBB 이 문장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2번 총체주의 합리적 모형 계획기능 강화 직권화 초래 맞습니다. 3번 점정주의는 타협 협상의 정치적 합리성 맞죠. 예산 통일성 원칙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정주의가 타당하지 않으며 타당하면입니다. 그 예외가 점정주의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외는 밑에 써보세요. 특정 수입, 특정 지출, 연계. 이게 예외입니다. 통일성 원칙은 특정 세입이 특정 세출과 연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라는 것의 예외니까
특정 세입이 특정 시초가 연계돼 버리면 이거는 합의를 해서 깎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통일성 원칙이 지켜지면 점정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많아지죠.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많아지면 점정주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자, 점정주의 옳지 않은 것은 1번 협상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 대립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형성한다. 아주 완벽하게 맞죠. 2번 시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분법이라 그러죠. 지분법, 브랜치 메소드. 그죠? 아주 조그만한 영역만 먼저 실시해보고 수정 보완하는 거니까. 3번. 자,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완벽하게 맞죠? 왜냐하면 기존의 것은 이미 베이스로 인정해주죠. 없어진다는 불안감이 없다는 것이죠. 4번. 예산 과정의 권력 중심을 입법기관으로 옮겨주기 때문에 입법기관의 지지를 맞죠. 정치적 합의 또는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5번 탄력적인 활용, 경기변동 대응 기능을 못해요. 왜요? 기존의 것은 항상 베이스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요걸 깎거나 줄일 수가 없는 거죠.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을 하기 힘들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문제들은 일단 다 넘어가고요. 52번으로 바로 가시죠. 자, 예산 편성으로 한번 가봅시다. 52번. 예산 편성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기재부 장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 그렇죠. 됐습니다. 관섭의 지출 한도 미출.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한 조항이라고 해서 국가재정법 29조 2항입니다. 그냥 외워버렸어요. 통보할 수 있습니다. 2번 수정 보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거 2번 맞고요. 3번 진짜 어렵죠. 됐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 밑줄 국회 상임위 X. 기재부 장관은 항상 예결위하고 놉니다. 알았죠? 어디에 보고한다? 예결위에 보고합니다. 예결위. 3번 틀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4번 됐습니다. 첨부 서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53번 보시죠. 옳지 않은 것은 총액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핵심은 29조 2항이에요.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할 때 52번의 1번 지문 중앙관서별 뭘 통보할 수 있다? 지출 한도를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번 전략기획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에 도입. 맞습니다. 좀 멋있게 표현하면 직권과 분권의 조화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직권과 분권의 조화. 직권은 총액이고요. 분권은 자율 편성이에요. 아시겠죠? 2번 각 중앙부처는 정책과 우선순위 역학히 연도별 재정 규모와 이 지출 한도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52번의 1번 질문 누가 누구에게 기재부 장관이 편성 지침을 통보할 때 지출 한도를 통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은 틀렸죠. 3번 지출 한도에 대한 사전 제시이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별 통제기능 유지 밑에다가 상실 X 됐죠? 좀 더 멋있게 말하면 중범위 수준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중범위 수준. 미시 X 옛날처럼 세세하고 미시적인 예산 통제 기능은 안 하는데 중범위 수준의 예산 통제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54번은 쉽죠. 55번 보시죠. 작년 55번 한번 놀만하죠. 답은 며칠 전? 120일 전. 광역은 50일, 기초는 40일입니다. 넘기지 마시고 120일 전 못해. 옆에 그러면 며칠 전에 확정돼요? 30일 쓰시고 슬래시 30일. 광역은 며칠 전에? 15일. 기초는 며칠 전? 10일 전에 확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 심의는 56번만 풀어보면 웬만큼 다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됐습니다. 됐죠? 자, 옳은 것 1번. 기업. 자, 세목, 세율과 관계 있는 법률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심의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가 있었어요?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을 제안할 때는 5회계년도에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을 첨부하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거고, 법률을 제정하는 걸 전제로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법률이 제정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업은 무조건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오케이. 니은은 완벽하게 맞는 말이죠. 그죠?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디귿. 자, 맞죠? 이거 중요합니다. 소간, 상임위, 삭감 동그라미, 정가 동그라미, 상임위 동의. 요 삭감이 정액으로 바뀌면 동의가 필요 없죠? 디귿 조항이 엄청 어렵다 그랬죠? 다시, 상임위에서 뭐 한 거? 정액한 것은 동의 없이 예결위가 삭감할 수 있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요, 예결위에서 정액하려면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리얼 됐습니다. 이거 예결위원회는 자, 상설이라고 쓰시고 1년 동그라미 위원이라고 써보세요. 다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연중 무휴예요. 알았죠? 근데 예결위의 위원은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1년이에요. 아시겠죠? 위원회는 상설이지만 위원은 임기가 1년입니다. 됐습니다. 미엄. 됐습니다. 의안을 발의. 됐죠? 됐습니다. 재정 소요 추계, 비용 추계라고 써보세요. 됐죠? 옆에다가 재원 조달이라고 써보세요. X. 비용 추계는 동그라미, 재원 조달은 X. 됐죠? 그 다음에 비용 추계 밑에다가 동그라미 쳤죠? 또 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재원 조달 밑에 X 쳤죠? 그 밑에 동그라미 치시고, 요 두 개는 옆에다가 정부 발의라고 써보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정부가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두 개 다 첨부해야 돼요. 근데 미엄, 지금 주어가 뭡니까?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이죠. 요거 구분해서 시험에 놓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는 재원 조달 방안은 첨부 안 하고 뭐만? 비용 추계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험은 변태적으로 몇 회계년도? 5회계년도의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하라고 해가지고 5회계년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5회계년도가 시험에 나왔죠.
됐습니다. 59번으로 가시죠. 예산과 법률.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 구속,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한다. 이걸 이제 양면적 구속성, 편면적 구속성이라 그러죠. 이것도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비법률 쓰시고, 예산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2번,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 제의요구 이런 거 없죠. 우리나라는 아예 이게 성립 안 하죠. 우리나라는 아예 성립 안 해요. 왜? 그죠?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죠. 미국은 가능한데 법률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헌입니다. 3번, 법률안은 의결기한의 제한이 없으나 예산은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된다. 됐습니다. 4번, 국회는 발의 제출된 법률안을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없다. 됐습니다. 자, 12월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됐습니다. 자, 2번 틀렸죠. 3번. 자, 3번은 어디가 틀렸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아니라 뭐요? 12월 2일이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이니까, 그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됐습니다. 국회는 4번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 됐습니다. 4번도 틀렸죠? 동의 없이 수정할 수는 없는 게 아니라, 자, 밑에다 써보세요. 삭감한 동의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세비목 정액 써보세요. 세비목 정액은 동의가 필요하죠? 말이 아주 문장을 교묘하게 잘 만들었죠, 그죠? 됐습니다. 59번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됐습니다. 60번은 넘어가시고, 아주 뭐 기본적인 문제죠. 61번 이용 동그라미. 자, 니은 앞에 전용 있죠? 이용은 답 3번 장관황이죠. 맞죠? 이 세 개를 무슨 과목이라 그래요? 입법 과목이라 그러죠. 입법 과목. 다시 뭐라고요? 입법 과목은 국회의 승인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변경하려면. 새 항목은 기재부 쓰시고, 새 항목은 기재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국회의 승인으로 가능한 건 아니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됐고요. 자, 신축성 유지가 가장 많이 나오죠. 옳은 것은 자, 기업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 사업 변경,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사전 의결의 예외는 아니에요. 추가경정 예산은 그죠? 단추 무슨 성의 예외예요? 단일성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2번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특별회계의 1%가 아니라 뭐의 1%? 일반회계의 1%죠. 일반회계 1이니까 몇 프로? 1%. 예산의 1%도 아닙니다. 그죠? 일반회계의 1% 됐습니다. 자, 3번 전용한 장관항 틀렸죠? 새 항목이죠. 새 항목. 4번 계속비 수년을 요하는, 자, 수년을 요하는 밑줄 총액과 연부액 밑줄 됐습니다.
미리 국회의 의결, 그러니까 사전 의결의 예외는 아니죠. 됐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죠. 아까 했잖아요. 뭐라고요? 속담과 이명사가 긴급충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요거는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 게 아니라 결산이 끝나면 한 번에 계산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가시죠. 64번. 이런 문제가 진짜 여러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직관적으로 짧지만 쉬워 보이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 명시이월, 예비비 사용, 예산 이용, 계속비, 이체. 어렵습니다. 이체입니다. 이체. 됐죠? 예비비 사용도 총괄 명세서라고 써보세요. 예비비 사용 총괄 명세서를 여기는 사전 승인만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예비비. 그죠? 계속비는 방금 봤던 것처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랬죠. 이용도 동의를 받고 명시이월도 동의를 받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체는 그냥 법률을 개정해버려서 그죠? 책임 소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이체를 위한 승인을 하지 않아요. 64번 중요한 문제. 66번 문제도 괜찮죠. 시간적 제약을 완화. 바로 뭡니까?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말하는 거죠. 시간적 제약이라는 것이 그죠? 올해 안에 꼭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막혀 있네요. 무슨 과? 속담과, 이명사, 긴급충. 됐습니다. 그래서 리얼 미엄 비업이 되겠습니다. 좀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71번으로 가시죠. 요거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놓을 건지에 대한 약간의 바로메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여러분 전용한 두 가지 정도로 나왔죠. 세항 목을 바꾸는 거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까지 했으면 다 끝난 문제인데 작년 서울 7급은 입에서 저도 이거 딱 풀었는데 이게 입에서 단내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옳은 것은 1번 중앙관서장이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그 전용 내역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2번 관서의 장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분위기상 2번은 틀린 것 같죠?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닐 것 같으니까 3번 관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세항목 이제 세항목은 막죠, 그죠? 자체 전용할 수 있다. 4번 관서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건 4번은 확실히 틀렸죠. 장관 관이 있으면 안 되죠. 항이 있으면 안 되죠. 천만다행인 건 아니고. 1번하고 제가 보기엔 1번, 3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총액인건비 제도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자체 전용을 허용해 주니까 3번이고요. 해설을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다시 감사원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에게 반기별 즉시 다시 뭐라고요? 즉시 됐죠? 기재부 장관하고 감사원에게 즉시 다시 뭐라고요? 이게 새로 나온 질문이죠. 다시 전용을 할 경우에는 누구와 누구에게
기재부 장관하고 감사원에게 즉시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그죠 신축성 유지하는 거니까 즉시 보고하는 게 맞겠죠, 그죠? 즉시 보고하는. 감사원에는 왜 할 것 같습니까?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게 효율적인 결산 검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71번 1번 2번 지문 좀 봐줘요. 새로 나온 지문이니까 됐고요. 자 73번 먼저 갔다가 72번 갑시다. 13번 결산에 관해서 옳은 것. 1번 부당한 지출의 경우 무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위법한 것도 안 돼요. 부당한 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옆에다가 정치적 성격 쓰세요. 법적 성격 X. 이거 시험 나왔죠? 결산은 법적 성격을 가진다. OX. X. 결산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2번 국회는 결산 의결권을 가지며 예결위가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죠. 항상 본회 종본. 자, 국회 가면 항상 뭐? 본회의 보고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의 의결. 3번 잠정적 수치는 뭐라고요? 예산이죠. 예정적 써보세요. 예정적, 잠정적, 예상적 수치는 예산을 말하고, 자, 잠정적, 예정적, 예상적의 반대말 확정적이죠. 최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산은 뭐라고요? 확정적, 최종적인 숫자로 표현하는 행위죠. 됐습니다. 4번 감사원은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 맞죠? 차년 왜? 자 보세요. 자 2020년 결산안은 2021년에 결산하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는 다음 연도 국회죠. 그러니까 차년도 국회 또는 다음 연도 국회라 그럽니다. 됐죠? 보고해야 된다. 됐죠? 5월 31일이죠? 5월 31일까지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74번 넘어가시고 75번 별표. 작년 노업 문제 중에서 가장 저를 당황시켰던 문제인데 안 풀어보신 분들은 한번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효과성 성과감사 질문과 거리가 먼 것. 1번 부처 간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잘 협조하고 있는가. 2번 사업의 대상 집단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3번 사람들은 제공된 사업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하는가. 4번 선택된 수단들은 추구하는 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성과 지표라는 것은 일단은 4번을 절대 고르면 안 되죠. 4번은 목표 달성이 뭡니까? 성과죠, 성과. 그런 면에서 3번도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책 대상 집단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내용이나 수단에 만족했냐는 말은 성과를 발생했느냐 문제죠.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도 2번이고요. 1번은 포인트가 뭡니까? 공통 목적입니까? 협조입니까? 협조죠, 협조. 협조는 여러분, 업무 협조는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죠, 내부. 그죠? 지금 코로나 뭐 환자 숫자가 안 맞아서, 그죠?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킨다는 것은 중앙과 지자체 사이에 업무 협조가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부 지표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발생주의. 적절한 것은
1번 재정 운영표 밑줄 됐습니다. 시점 X 회계 연도 동안이라 써보세요. 시점은 밑에다가 재정 상태표라 써주세요.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이제 재정 상태표는 시점이에요. 알았죠? 재정 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이라고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얼마 벌었느냐와 지금 너 돈 얼마 있냐의 문제. 다시 오늘 얼마 벌었냐는 동안이에요, 시점이에요? 동안이죠. 오늘 하루 동안 얼마 벌었느냐, 지금 얼마 있느냐. 됐죠? 자, 회계연도 동안이라고 썼죠? 재정 운용표는 위에다가 비용 수익 쓰세요. 재정 상태표는 옆에 자산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뭡니까? 순자산이 나오죠. 지금 너 얼마 있어? 우리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수익 있어 라는 말은 언제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했는데 돈을 벌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다시 재정 운영표는, 자 여러분, 운영한다는 거는 기간이라는 동안이라는 걸 내표하고 있죠.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비용과 수익을 보여주는 건 뭐라고요? 재정 운영표고, 지금 너 돈 얼마 있냐는 거는 너의 재정 상태죠. 시점은 뭐라고요? 재정 상태표입니다. 이거 놉니다. 3개 다시 갑시다. 상태표, 시점, 자산, 부채 빼면 순자산. 재정 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연도 동안.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회계연도만 계산하니까, 그죠? 회계연도 동안의 비용 수익. 역으로 다시 비용 수익은 재정 운영표, 자산 부채 순자산은 재정 상태표 됐습니다. 2번 가시적인 최적 쌓기에 관심 있는 정치가들이 절대 선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건물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아합니다. 3번 미지급, 부채성 충당금 등을 포함해서 부채를 정확하게, 아주 완벽한 말이죠. 됐습니다. 밑에 쓰세요. 주관적 회계라고 쓰세요. 미지급금이 부채성 충당금, 예를 들면 미수수익인 채권에 대해서 여러분, 그죠? 같은 100만원짜리 채권이라도 어떤 회계사는 100만으로 계산하지만 어떤 회계사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거 50만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발생주의는 채권에 대해서, 그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과다 계산될 가능성도 있어요. 됐습니다. 4번 발생주의 회계 측정이 가능하고 징수가 가능할 때 수입 기록을 한다. 맞죠? 틀렸죠? 발생주의 회계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다시 발생한 경우. 됐죠? 징수 가능할 때 수익으로 보는 것은 현금주의죠. 됐습니다. 자, 측정이 가능하고의 밑에 여러분 감가상각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감가상각가 뭔지 아시죠? 자, 여러분, 자 제가 최근에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돈은 없고 좋은 차는 사고 싶고, 와이프는 1억짜리든 뭐 2천만원짜리든 막 사라 그러더라고요. 돈은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아주 나쁘죠. 자, 5천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1년 뒤에는 얼마 같아? 그 차는 감가상각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상한 외제차는 1년 뒤에 감가상각이 30%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5, 3, 15, 1,500만원이 가치가 없어졌죠.
3,500만 원 됐는데 그 1,500만 원은 여러분 진짜 돈이 나간 거야? 측정 가능합니까? 측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은 측정 가능하지 않아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계산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생주의 말하고 틀린 거죠. 측정 가능하고 징수가 가능할 때 수입으로 보는 것은 현금주의예요. 감가상각은 측정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계산해내는 거죠. 됐습니다. 감가상각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9번 이 문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 복식부기, 거래 이중성, 대변과 차변, 차변학계와 대변학계 일치 여부, 자기검정 기능. 2번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미지급금이니까 부채로 인식하는 거 맞죠? 3번 현행정부에게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 됐습니다. 4번 대표적인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맨날 상, 운, 변, 다시 상, 운, 변 요까지만 노는 게 아니라 77번에 1번 보면 재정상태표는 뭐라 그랬어요? 시점이에요? 동안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입니다. 현재. 재정상태표는 현재의 정부의 뭐? 비용과 수익을 보여줘요? 자산 수익을 보여줘? 자산 부채를 보여줘? 자산 부채를 보여준다. 됐죠? 갑시다. 상, 운, 변. 다시 뭐요? 상, 운, 변. 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없습니다. 4번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부회계는 성과중심 정부개혁에 유용한 정부 맞죠? 왜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다 내 돈으로 계산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정확한 재정, 자산, 부채, 그죠? 순자산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여러분 정부의 자산 중에서 가장 비싼 게 훔치러 갈까? 17조인가 하던데 이게 무슨 서양 고속도로 훔칠 수가 없겠구나. 그게 뭐야, 유동자산 중에서 가장 비싼 거는 그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 와, 나 한번 보통만 눌러보고 싶더라. 컴퓨터가 400억짜리던데. 근데 항상 기상청은 기상 오보청이지. 한 번만 틀려도 욕이란 욕은 다 먹죠. 뭐 그렇잖아. 맨날 얘기하죠. 북한식 유모. 최고 존엄한테 유일하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기관이래.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됐습니다. 어느 나라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예,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한 문제가 되겠고요. 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83번 한번 볼까요? 작년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너무 쉬워요. 83번. 설마 작년에 1번을 찍은 분은 안 계시겠죠? 편심, 직결, 맞죠? 편성, 심의, 집행, 결산. 2번. 신축성, 예비비, 총액, 계상. 3번. 성과급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중앙정부에서 정대된 수입을 다른 사업에만 사용할 수 없는데 나머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4번 총액 한도를 지정한 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고, 자, 통제 기능이 없어졌어요? 유지되고 있어요? 유지되고 있다 그랬죠? 앞에 문장도 좀 애매하죠? 그죠? 총액을 누가 지정해 줍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액을 통보해 준다 그랬으니까 앞에 것도 좀 틀릴 가능성이 많고,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시적 통제만 안 할 뿐이죠. 됐습니다.